룸메이트, 누구와 살아야 좋을까? 외국인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살다 보면 누구나 낯선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거나 며칠 동안 함께 지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남성에게는 군대가 대표적인 경험일 테고, 여성의 경우 해외 유학 중 금전적인 부담으로 룸메이트를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찜질방이나 친구들과의 여행 역시 낯선 이와 함께 공간을 공유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며칠씩부터 지내는 것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가 맞지 않아도 큰 불편함과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는 1년 동안 함께 지낼 룸메이트를 구할 때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좋고 싫을까? 라는 질문 글이 올라와 뜨거운 감자처럼 번졌습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1000개를 넘어섰고 놀랍게도 해당 투표에서 아시아 국가 중 워스트로 중국, 인도 등이 거론된 반면 베스트에는 한국, 일본, 호주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베스트로 꼽힌 한국이지만 워스트에도 적지 않은 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베스트로 선택한 사람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기대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한 외국인은 한국인 룸메이트와 실제로 1년 이상 지내본 결과 내 최악의 룸메이트는 한국인이었어라며 자신의 생생한 경험담을 털어놓았습니다. 과연 그녀가 한국인 룸메이트를 워스트로 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여성 A씨의 룸메이트 경험담.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슬프게도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예전에는 제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찾고 현실을 부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제가 문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면 아마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과 지나치게 높은 자존심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흔한 농담조차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럴수록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쉽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던 저는 친구가 장난으로 못생긴 물고기를 가리키며 저와 닮았다고 하면 바로 발끈하거나 더 심한 물고기를 들먹이며 공격적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웃어넘길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격지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성격과 상황을 외면한 채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냉담하게 대하며 제 문제가 아니라고 회피했습니다. 그나마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는 과도하게 돈을 쓰며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친구들이 갖고 싶어하는 물건을 기억해두었다가 몰래 사서 자랑하며 빌려주거나 돈이 필요해 보이는 친구들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밥을 사는 등 결국 돈으로 친구 관계를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유지된 관계는 진정한 우정이 아니었고 돈이라는 매개체가 사라지면 언제든 깨질 수 있는 허프레젤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토록 필사적으로 친구 관계에 매달렸는지 지금 생각하면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제 아버지는 사업으로 성공한 분이셨고 어릴 적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곧 너 자신이라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하면 결국 주변 사람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좋은 친구와 인맥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라고 말이죠. 푼돈 때문에 관계가 끊어질 정도의 사람들만 주변에 있다면 스스로 더 성장해야 한다고 다그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난 후 저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항상 계산했던 밥값을 더 이상 내지 않자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하나둘 저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전혀 외롭거나 아쉽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바뀔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바로 제 방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부터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 나가면 제 자신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힘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청소뿐만 아니라 자기 관리를 시작했고 1년 동안 110kg이 넘던 체중을 60kg까지 감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이어트 성공은 제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24살 아버지께 더 이상 용돈은 필요 없다고 선언하며 혹시라도 유지가 약해져 다시 돈을 요구하면 호되게 꾸짖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는 달리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독립할 때 가져온 돈으로는 혼자 살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과연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몇 년 전과는 달라졌다고 믿으며 가장 저렴한 방을 찾아 룸메이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방을 청소하고 있던 룸메이트는 저를 보자마자 앞으로 함께 살게 될 사람이냐며 밝게 인사를 건네주었습니다. 첫인상은 매우 좋은 사람이었고 함께 지낼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인이었고 이미 그 집에서 1년 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마친 그녀는 다시 청소를 시작하더니 저를 힐끗 보며 이 집에서는 신발은 현관 앞에 벗어두고 맨발이나 슬리퍼를 신고 생활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있던 집주인과 다른 2명의 룸메이트 모두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고 이미 체념이라도 한 듯 그녀의 말을 따르는 것이 좋을 거라고 기띔해 주었습니다. 특이한 첫인상이었지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1분 간격으로 알람을 10개 이상 맞춰 놓았고 중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10분이 넘도록 진동과 요란한 알람 소리가 계속 울려댔습니다. 웃긴 건 그녀는 대부분 알람이 울리기 5분이나 10분 전에 미리 일어나 알람을 껐다는 것입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부터 개고 청소기나 테이프 클리너로 이불과 침대를 꼼꼼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 5분 정도 알 수 없는 이상한 자세로 스트레칭을 하며 잠을 깨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꼭 아침 식사를 제가 점심이나 저녁에 먹는 양보다 훨씬 많이 챙겨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녀는 쌀밥을 먹을 때 항상 김치와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국인은 예외 없이 김치를 좋아하고 매 끼니 챙겨 먹는다고 했습니다. 평소 아침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일인인 저조차도 아침을 거르는 날이 많은데 그녀가 아침을 거르지 않는 모습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는 설마 겨울에도 저렇게 창문을 열어놓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아침 습관은 계절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에게 지금 밖에 영하야. 제발 창문 좀 닫아줘. 이러다 얼어 죽을 것 같아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녀 덕분에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 부지런함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다른 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녀는 청결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꼭 양치질과 샤워, 혹은 머리를 감았고 심지어 점심시간에도 회사에서 양치질을 한다고 했습니다. 퇴근 후 그녀가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욕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집에 오면 가장 먼저 씻으라고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만약 씻지 않고 침대에 눕거나 소파에 앉아 있으면 엄마에게 잔소리 듣는 아빠의 마음이 이해될 정도로 잔소리가 심했습니다. 또한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씩 빨래를 했고 검은색 옷은 따로 모아두었다가 흰색 옷과 절대 섞이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한 번은 산지 얼마 안 된 검은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실수로 흰 옷과 함께 세탁했다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1시간 넘는 설교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왜 신발을 벗고 생활했는지 그제야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와 함께 지낸 경험도 외국인 룸메이트를 만난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그녀와 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게을렀는지 깨달았다고 생각했죠. 그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다이어트 성공 이후 저도 나름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에 비하면 저는 아직 애벌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녀가 떠나고 다른 아시아인 룸메이트가 새로 왔는데 그녀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전 룸메이트가 유별나게 부지런하고 청결했던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룸메이트가 저에게 왜 이렇게 부지런하고 깨끗하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을 때 제가 한국인 룸메이트에게 처음 느꼈던 당혹스러움을 똑같이 느끼는 것을 보며 그녀로 인해 제가 변태가 되었나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삶의 많은 부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준 고마운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까지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인과 룸메이트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신은 변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룸메이트로 좋다고 생각하는 나라와 싫다고 생각하는 나라 모두 한국을 선택합니다. 해외 반응. 그래서처럼 모든 한국인이 부지런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평범하거나 게으르다고 평가받는 사람조차 해외에서는 성실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해당 글과 더불어 룸메이트로 최고의 나라와 최악의 나라를 묻는 질문글에 외국인들은 다양한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국인 룸메이트는 정말 깔끔하고 정리정돈을 잘해. 가끔 너무 지나칠 때도 있지만
덕분에 나도 청결해지는 느낌이야. 일본인 룸메이트와 살았는데 조용하고 배려심이 넘쳐서 정말 편했어. 서로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점이 좋았어. 중국인 룸메이트는 가끔 시끄럽고 자기 중심적인 면이 있었어. 문화 차이 때문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고. 인도인 룸메이트는 음식 냄새가 강해서 힘들었어. 또 공동 공간 사용에 대한 개념이 좀 달랐던 것 같아. 호주인 룸메이트는 자유분방하고 쿨했어. 함께 파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지. 하지만 가끔 너무 무계획적일 때도 있었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인 룸메이트를 구하고 싶어. 같이 드라마도 보고 한국 음식도 해 먹으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내 최악의 룸메이트는 미국인이었어. 너무 게을렀고 공동 생활 공간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룸메이트는 국적보다 개인의 성격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같은 나라 사람이라도 안 맞을 수 있고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잘 맞을 수 있잖아. 이처럼 룸메이트에 대한 외국인들의 경험은 다양하며 국적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격, 생활 습관,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요소들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즐거운 룸메이트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